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네 번째 미사일 발사예요. 뭐 사고도 다양한데 몰아치기 미사일 발사 이 상황 왜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가장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주로 이제 미사일 개발할 때 몰아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요, 5일하고 11일 날 미사일 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잖아요. 예. 이것은 시험 발사예요. 그런데 14일하고 어제 쏜 것은 KN-23하고 KN-24인데요. 예.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요. 예. 훈련 겸 무기 체계의 성능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것을 발사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완성된 것을 발사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부대가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차원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몰아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훈련이 통상 보면은 이제 한 2, 3월 정도 돼서 이렇게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때 되면 이제 훈련이 북한 동계 훈련이 끝날 때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땡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독자 제재 또는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하니까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나 또는 저쪽 그 카자흐스탄 사태 그런 예. 데로 지금 관심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관심을 다시 북한한테로 돌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그 몰아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양한 갈래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저 시선을 끌기 위한 거 그렇지만 무기 체제를 완성한 걸 뭔가 좀 테스트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지난해 경우에요 북한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남한도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북한은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가 하는 것만 갖고 문제 삼냐? 뭐 이런 식의 취지의 그런 뭐 어떤 입장 이런 걸 반복적으로 냈어요. 역시 이번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됩니까? 뭐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상 미사일의 연구개발, 생산, 배치 이거는 국가 주권 사항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왜 남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예. 북한이 쏘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느냐 이중잣대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NPT를 탈퇴한 데다가 2006년도 10월 달에 그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안 17185를 통과시키는데요. 예. 그때 통과시킨 핵심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WMD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CVID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북한이 지속해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그 공중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은 주권적 차원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미 국무부 대변인도 아마 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재차 아마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5일과 여기 보면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거는 시험 발사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위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발사한 건데요. 작년 9월 달에 발사했을 때는 속도가 한 마하 3, 또 사거리는 한 200km 정도 나갔는데요. 이때 북한은 이것을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합참에서는 뭐 이게 크게 거기까지 속도는 또는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이거를 이제 화성 8형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날 한번 시험 발사를 하고 11일 날 시험 발사를 했는데 5일날 할 때는 이제 마6 한 700km 정도로 날아갔고 수평으로 기동한 게 한 120km다. 이게 이제 북한이 내세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할 때는 마 15, 10 정도 그리고 한 1000km 내려가면서 수평으로는 한 240km 갔다. 예. 이게 이제 김정은이 창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말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예.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탄도형 미사일인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들로 봐서 그리고 2017년도에 화성 12형, 14형, 15형 이것을 거의 뭐 한 5, 6개월 사이에 다 시험 발사해서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보면 이것이 좀 의문스럽긴 하더라도 예. 오히려 북한이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상태에서 이걸 발사를 했는데 예. 이것을 실패했다 또는 이것이 성공하지 않은데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북한에서는 이거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자신들이 한 그 무기체계 이 성능들을 보면 대부분 뒤에는 다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말한 것을 사실로 믿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 우리 당국에서는 좀 신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기사가 계속 나오죠. 왜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가 이러는데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NSC에서 몇 번 이제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감이라는 표시도 안 하다가 예. 이제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강한 유감이긴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 안보나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 동계 예. 올림픽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훼손한다. 그런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좀 다른 걸 좀 고려하는 걸까요?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북한이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발사를 뭐 어떻게 보면은 떼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벌써 단둥으로 두 번째 화물 열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쪽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떼발사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북한 쪽으로 우호적으로 돌아가면 개방의 가능성 이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거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또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수위가 점점 세지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두 가지 자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선 첫 번째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안 할 리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도발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KN-23하고 KN-24만 발사를 했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하고 초대형 방사포 여기에 대한 훈련, 여기에 대한 점검이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훈련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 이게 대화 국면으로 가느냐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천김 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지난번 11일 날 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참관했지만 17일 날 KN-24 예.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할 때는 참관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환 비행장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화성 12형, 예. 소위 말하는 북한판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성 12형을 예.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 주는 경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 또는 대구경 방사포 이걸 넘어서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날짜들이 예. 이제 뭐 몇 개가 있을 텐데 뭐 2월 달은 아무래도 올림픽도 있고 뭐 그래서 넘어갈 것 같고요. 결국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날 자기 할아버지 120세 생일 때 예. 그 기간이 가장 그 높은 수위의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